기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됩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봅니다.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VIP는 아닙니다. 아니, 저희는 VIP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 VVIP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뺐네요. 농담해봤습니다, 그냥. 자, 4월 들어 처음 뵙고 탄핵 선고 이후 첫 출연이십니다. 윤 전 대통령 전원 일치 파면 선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 첫 내란 혐의 형사 재판까지 지나갔습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예, 글쎄요. 지난번 탄핵 재판이 만약에 8대 0, 네.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그 인용 파면 결정을 할 것 같았으면 네. 진작 일찍 했겠죠. 실제 내막적으로 그 이제 보수 법률가들이 네.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네. 뭐 이런 사람들 우리 편 아니겠냐, 김형도도 아마 우리 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네. 글쎄요, 만약에 실제 5대3 혹은 뭐 4대4 이렇게 내막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네. 일찍 결정을 했겠죠.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 헌법재판소 뭐 판사들뿐 아닙니다. 저는 그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3명이 윤석열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의 네네. 체포에 2분이 관여했고 네. 한 분은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차은경 부장판사는요. 네.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 한 분은 체포특부심을 그 심사를 했고 네. 이 판사 4명에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 네. 그리고 그 숫자 중에 단 한 명도 네. 예외 없이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3명. 네. 그리고 체포특부심을 심사했던 단독판사 1명. 이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공수처 오동훈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수사권이 없는 자가 청구를 한 영장은 불법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법영장으로 구속이 돼가 있으면 불법으로 방어권을 제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권이 제한돼 있었어요. 문영배가 초시계를 갖다 놓았잖아요. 이건 아마 앞으로 50년 뒤에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코미디 소재가 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러고도 자신들이 이 나라의 최고 법관들이라고 한다면 길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네, 일단 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저 지나가도 아무리 지나가도 네. 역사책에는 아주 붉은 글씨로 오요의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예. 네, 변호사님이 저희 그 작년 12월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 맞다. 그러나 내란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에 두 번째 재판이 열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문제는 그 탄핵 심판은 내란죄는 빼버렸잖아요. 그리고도 그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각하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결국은 그 계속해서 심리를 하고 결정까지 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내란죄로 그 재판을 하고 있는 부가 지난번에 구속 취소를 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형사합의 25부입니다. 네. 앞으로 여기에서 이 내란죄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 하는 것은 저도 몹시 궁금해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대선 전국이잖아요. 네. 앞으로 50일 뒤에는 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른바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네. 이 헌법재판소가 만든 거예요. 예. 이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는 카메라 사진까지 찍힙니다. 아마 네. 다음 주부터는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중계가 될 거예요. 네. 물론 생중계는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선거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어요. 특히 보수 정당에게.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아마
그 악몽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기현 부장판사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절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마치 지금 이재명에게는 대법원에서 지금 과연 상고심 심리가 다 끝나더라도 선고를 할까요? 난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대선 후보니까. 이제 그런데 네. 네네. 한쪽은 그렇게 모든 그 편의를 다 봐주면서 다른 쪽에는 정반대로 윤석열을 일주일마다 조리돌림을 시킨다.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내가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아마 명태균이 이제 연관된 그 죄명이 또 그거예요. 그 이제 혐의 사실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사건 이렇습니다. 네. 그 창원지검에 있는 사건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거에 이제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하면 조리돌림을 당할 거고 또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심사 중인 게 있어요.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사건 이 두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전부 다 그 이제 무혐의로 하니까 안 된다. 이래서 항고장을 제출했고 고등검찰청에서 그 박세현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게 재수사 이렇게 지시가 되면 이번에는 아마 김건희 여사 구속하자고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네.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 자리에 얼마 전에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뭐 완전한 정치 재판이었고 이재명 윤석열의 대결에서 이재명의 완승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단 말이죠. 예, 제가 이 손학규 그 선생하고는 네.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 네, 2년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인연을 말씀 갈 안 길이 드리겠- 멀어서. 그런데 예. 정말 그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리고 나는 그 아직까지 지금 체제 진쟁 1라운드에서는 우파가 완패를 했지만 네네. 이제 2라운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네. 이 대통령 선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낙성을 자신해요. 네네. 뭐 우리는 아주 쉽게 이길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전략은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이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 당일 저녁까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김건희 스캔들일 거예요. 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비판보다는 김건희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한 서너 배는 됩니다. 네. 예. 그 언론인들 만나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아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아닐까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잖아요. 네. 이럴 정도니까 모든 것은 이제 기성전 김건희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주당이 낙승을 자신하지만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봐요. 어떤 함정인가 하면 미리 제가 정답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예, 근데 해주세요. 국민의힘이 내놓을 앞으로 선거 전략 네. 아니 공약 네. 그쪽에서는 내란 종식 뭐 그리고 김건희 스캔들 이런 그 과거를 들고 나오겠지만 네. 이쪽에서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길어도 2년 짧으면 1년 안에 개헌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 7공화국 만들겠다. 미래를 얘기해라. 이러면 예. 그리고 7공화국에서 다시 보수가 집권한다면 일자리를 만들고 진짜 우리 사회를 평정하겠다. 이 악당들이 정치판에서 스치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난 쉽게 낙성하리라고 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본인은 아직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아니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이제 원흉 중에 한 사람 뭐 민주당이 보면 원흉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그 이 얘기를 한 것이 예. 그 한 20일도 더 됐으니까 거의 먼저 하셨군요. 예, 한덕수 총리가 앞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아마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관세 전쟁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네.
어쩌면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만난 뒤에 네. 돌아와서 곧장 이제 관세 진정이 해결되었으니까 네. 나를 해방시켜 달라 이래서 아. 나와서 아주 단기 그 임기를 공약하고 그리고 개헌을 공약하면서 그 나올 거다. 이게 아마 많은 보수 우파들을 뭐 찬탄파든 반탄파든 네. 이 탄핵을 두고 지금 찬성파하고 이게 얼마 안 되는 찬성파 그리고 또 이게 대부분의 그 탄핵 반대파들 또 사실 내분이 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떠나서 그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아마 임팩트가 있겠죠. 근데 이제 김문수 캠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 경선에서 김문수 1위 만들어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는데 일조하겠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당내 경선이 무슨 조연같이 돼버렸잖아요. 아니죠. 이 김문수든 홍준표든 나경원이든 네. 나는 그 언론에서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이 김문수 홍준표 혹은 홍준표 김문수 뒤에 그 한동훈을 붙여서 뭐 3강 이러는데 그리고 네. 그 안철수와 나경원을 뭐 이중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나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숫자로 보면 문자 그대로 그 3강은 오히려 전부 다 반탄 쪽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그 나경원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이 경위에 어떻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의 손을 두 번이나 들어줬잖아요. 구속이 되었을 때 좀 만나자. 네. 그리고 이 구속 취소가 되었을 때 그리고 파면된 이후에 이 나경원 의원 보고 좀 들어와 달라. 네. 그건 물론 내가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윤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거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나는 그 일반적으로 다른 후보들에게는 뭐 윤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준다 해도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저 역시 내가 윤 대통령이 탄핵에는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범보수들이 공통된 분모가 네. 비상계엄을 가령 계몽령이다 이래서 뭐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반란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 대통령이 비상대권 행사했다고 해서 그걸 파면시킨다. 그건 나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 지금 뭐 대단히 잘나서 이게 누구 손을 들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와 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사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 윤 대통령이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그리고 그 앞에 떠나서 플러스 박근혜가 누구 손을 들어준다. 플러스 구속되었던 이명박이 또 누구 손을 들어준다. 이 세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후보들에게 엄청난 이게 응원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선점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이 어떻든 만나서 손을 들어줬고 그 바람에 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은 사실은 출마를 포기를 했잖아요. 내가 보기 포기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MB도 그 나경원 대통령을 만나줬죠. 나경원 후보를 만나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아마 만나고 싶어 했겠지만 그 뭐 어떻든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나경원을 그렇게 약한 후보로는 보지 않아요. 막상 뚜껑을 열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파면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30% 많게는 한 35% 있다고 보거든요. 여론조사라면 다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숫자 중에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이 윤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나
후보한테 갈 것 같다. 의원에게 예. 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럼통 사건 냈잖아요. 네. 그거 참 재밌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화 신세계가 많이 그 히트를 친 많은 사람들 본 영화인데 네. 거기에 보면 바둑 지도해 주는 그 경찰 출신 여자 주인공 예, 예, 조연이죠. 예, 예. 이제 그 배우도 또 좀 유명한 배우죠. 이제 네. 그 배우가 드럼통에서 죽잖아요. 예,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드럼통에 속 들어가서 편만을 들고 예, 장안의 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드럼통 네. 밈을 이제 지금 말하면 발표를 했습니까? 뭐 발표를 한 셈인데 예. 나는 그 지금 중요 후보가 예. 지금 홍준표 예. 그리고 김문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망설이는 거 하면 네. 김문수를 한번 앞세웠으면 두 번째로 홍준표를 앞세워야 될 정도로 공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서를 한 번씩 교차로. 그리고 이제 나경원 네. 뭐 그리고 이제 바깥에 한동훈과 이제 찬탄파 바깥이 아니고 찬탄파 중에 한동훈과 안철수 네.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뭐 지자체장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하고 뭐 누구는 국회 분수대 앞에서 누구는 국회 계단 앞에서 그렇죠. 예. 또 누구는 어디에서 다 예. 출마 선언을 하고 그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그렇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더라고 했느냐. 아하. 내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과 대부분 다 통화도 했거나 네. 만나보기도 했고 예. 그리고 뭐 이게 좋은 덕담도 많이 나누고 한데 8명 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퍼포먼스를 하면 네. 국민들에게 기억에 적어도 남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단어 하나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데 네네. 감동을 줘야 하는데 예. 뭐 감명은 몰라도 적어도 감동은 짧은 감동이라도 한번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단어가 하나 없어요. 예. 난 왜 이럴까? 왜 밑에 적어도 이게 캠프를 만들고 하면 이 홍보를 맡고 있는 전략가도 있을 거고 한데 거꾸로 저에게 어떤 분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공보물을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신통찮으니까 당신이 좀 손봐달라 뭐 이 비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지 말고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들 좀 섭외를 하십시오. 예.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그건 그렇죠. 늘 보는 게 임팩트가 없었다. 카피인데. 네네. 그럼 저 여론조사를 좀 인용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참 이재명 대표 출마 영상은 보셨어요? 봤죠? 이거는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들을 하던데요. 에이, 뭐가 높아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 이제 표정부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차나 늘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편파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대방을 방금 공격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어요. 요사이는. 근데 그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화를 내면 화를 내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